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제가 여러가지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화장품 공장을 중국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한국 내에 화장품 식품 원료를 중국에서 개발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입니다. 북경에 들어가서 먼저 거기 화장품 그 회사를 만들고 이제 외상 그걸 독자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화장품 회사 하려면은 10만 달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더 될 거예요. 그 10만 달러가 중국 법인 통장으로 들어와야만이 설립이 독자 법인이 됩니다. 이게 합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법인을 만들었던 것이 벌써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화장품 공장을 하는 것으로 그치면은 뭐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항상 화장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면은 얼굴에 바르는 것이든 전신에 바르는 것이든 효과가 미미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도 더 이상은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원료를 공부하는 것이 먼저다 해가지고 원료를 공부하려고 보니까 중의학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의학에서 배우는 원료는 약 4,000가지입니다. 4,000가지 원료를 배우면서 연구소를 몇 군데에 한중합작 연구소를 설립해서 추출물을 추출하는 것, 이것을 중국의 연구소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은 처음에는 5곳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3곳으로 줄여서 내실 있게 잘 지금까지 회사가 튼튼하게 그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는 처음에 서안에 하나 있고 북경에 있고 연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연구소에서 이제 화장품 원료를 추출하려면은 먼저 그 원료를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중의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제가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원료만 연구하려면은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것인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여러 가지 이 동물 쪽보다는 식물 쪽의 원료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이란 땅 전체가 지구상 방위를 보면은 북쪽 지방은 한대 지방입니다. 영하 30도 이상 내려가는 지역이고, 남쪽은 운남성 같은 경우는 아열대 지방입니다. 거의 열대에 가깝고, 서쪽은 티베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사막기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은 온대 계절풍, 중부 쪽하고 동쪽은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온대 지역, 한대 지역, 아열대 지역, 사막기후 지역, 거기에서 나오는 식물들이 전 세계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중국에 가면 거의 다 집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이 되는 식물, 그러니까 의약품 원료, 식품 원료, 화장품 원료, 이 세 가지는 새쌍둥이입니다. 같이 사용해도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원료를 이제 추출하는 연구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배운 대로 이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중국 전체를 그 식물에 배우기 위해서 돌아다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오래된 것이라 어느 지역이라고 구분도 기억도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여행 삼아서 다닌 것이 아니라 산과 들과 강 이런 데를 다 섭렵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은 이제 귀한 식물이 있다 하면은 배낭 메고 가는 것입니다. 노트북 하나와 배낭만 가지고 가는데, 중국에 처음에 20년이 지금 훨씬 지났습니다만은, 들어갔을 때에는 서툰 중국어를 할 수도 없고 학원에서 제가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게 전투 용어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중국어를 배웠던 것인데, 한 3년간은 조선족 통역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한 말로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통역을 채용하려면은 흑룡강성 조선족과 연변 쪽 조선족이 있는데, 연변 쪽 조선족은 절대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다 한족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대부분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할 때 쓸개 간 다 빼주면서 환심을 다 얻는다는 겁니다. 접근할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빼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게 재산이 됐든 돈이 됐든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빼가 버린다. 그러니까 흑룡강 조선족은 충성을 다하니까 그 조선족을 데려다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년간은 연변 쪽 조선족인지 어쩐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데. 근데 결국은 그 통역한테 좀 호되게 제가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마침 북경에 우리 한국 분인데 숙련대 나와서 숙명여대에서 중국어과 중문과를 나온 친구가 북경에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인 이상 이걸 통화를 잘해요. 통역을. 그래서 그 친구를 채용을 했죠. 채용해서 같이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인과 결혼해서 북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도 중국에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을 때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화해서 네가 좀 도와달라 해서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중국어 회화는 할 수 있습니다. 회화는 되는데, 전문적인 비즈니스는 매우 말 한마디에 틀어질 수도 있고 성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조선족 통역을 쓸 때에는 뭔 말을 하면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문화를 적응이 되어 있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조선족이 우리 말만 통한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뭔 말을 하면은 통역을 해서 저쪽 한족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 50%는 이상하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또 그렇다 해서 중국어를 잘하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선족들은 또 중국어를 그렇게 그다지 잘 안다 하더라도 듣고 나서 나한테 통역할 때도 잘못 통역을 합니다.
그럼 한 반절은 건너가고 반절은 또 이제 엉망인 통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 통역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았고 3년인가요? 지나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을만 하니까 전국에 여행하는 거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겁도 없는 삶을 살았던 건데 어느 지역에 가면은 대나무가 예를 들어서 많다 하면은 절강성입니다. 이게 절강성 가면은 이 산이 아니라 산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과 산이 쭉 이어져 있는데 관목 하나도 없이 전부가 산이 밑에서부터 산봉우리까지가 전부 대나무로 되어 있어요. 사이 전체가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면은 한국에서 왔다, 이게 관심이 있다 하면은 막 가는 곳마다 성장이 출동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성장이라면은 그 성을 맡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왔다,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사업 때문에 왔다 하면은 뭐 서기까지도 다 동원이 됩니다. 성의 서기와 성장까지 동원이 돼서 초호화판으로 호텔에서 또는 식당에서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한 번은 그 대나무 그 숲이 울창한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을이 듬성듬성 그 숲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은 대나무를 삶는 데가 있어요. 가서 그 대나무를 통째로 베어서 삶아요. 찐다고 해야겠죠. 뜨거운 물에다가 불려서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말려요. 말린 다음에 가루를 만듭니다. 말린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서 소규모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속에. 견학한 일이 있는데 그 대나무 가루 그거를 유압 프레스로 찍어서 재터리도 만들고 물컵도 만들고 일상에서 쓰는 모든 그릇까지 다 그걸로 만드는 것을 보고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대나무이다 보니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권인가 그때 수입을 제가 해서 한국에서 그걸로 라면 그릇이라든지 또는 종이물컵 이런 것 등을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대부분이 플라스틱 또 재질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일회용 그릇도 플라스틱입니다. 그 땅에 묻히면은 썩질 않잖아요. 이게 폐쓰레기 치우기가 얼마나 환경이 오염이 됩니까? 근데 대나무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100% 거기에는 접착제도 이렇게 집어넣지 않아요. 물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프레스를 눌러 찍으면은 형태가 갖추어져서 단단하게 갖추어진 그릇이 나오거든요. 그럼 100% 내추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친환경적인 것이죠. 이게 꽤나 오래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니까.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이 가끔 나요. 그것을 수입해서 그 많은 대나무 파우더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모든 일회용은 그걸로 다 하고도 남을 정도니까. 근데 그 절강성에서 대접을 받는데 식당에서 묘하게 다른 데 없는 새카맣게 태운 것이 나와요. 이게 새카맣게 태웠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옆에 앉은 친구 그 한족들이 정력제니까 먹어보라고. 그거 안 먹었어요. 나는 이게 처음 보는 건 잘 안 먹거든요. 중국에도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중국 샹차이를 못 먹어요. 그 냄새 때문에. 나 이거 먹기 싫다고. 무엇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냥 느닷없이 내 입에다가 그 옆에 앉아 한족이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한 개를 씹어보라고. 그랬더니 두세 번 딱 깨무니까 이건 매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매미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아유, 산채 매미를 태워요. 새카맣게 태워서 그것을 기름에 이제 볶았겠죠. 그걸 주는데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해버렸습니다. 토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입안에서 매미 냄새가 납니다. 그 지역의 특산품들이 다 있는데 절강성은 그 매미를 먹더라는 거예요. 매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태산을 방문했습니다. 700고지까지는 차가 올라가요. 태산이 약 1500고지거든요. 그럼 700고지에서 1400고지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1400고지에서 내리면은 100m는 산을 뺑뺑 돌면서 1500고지 정상까지 가게 됩니다. 그 식물 때문에 갔는데 구경 좀 하자 마침 왔으니까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가서 봤는데 1500고지 위에 그냥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호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뭐 잡다한 물건 파는 장사꾼들도 엄청 많아요. 질비하게 양쪽 길에 길은 좁아요. 좁지만은 바닥에 그 시커먼 대리석을 다 깔아놔가지고 영락없는 도시가 1500고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을까? 그리고 음식 자체가 어떻게 1500고지에서 식당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죠. 물어봤죠. 그랬더니 산 밑에서부터 케이블카를 그 사람은 타질 못해요. 우리 같으면은 이 나무 막대 길게 해가지고 양쪽에 바구니 큰 바구니 두 개를 매달아서 그 바구니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는 대리석이라든지 돌멩이를 가지고 올라온답니다. 올라오면은 그거 나오는 이제 건설하고 남은 그 쓰레기들을 또 가지고 내려간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는데 그때 당시 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한 10,000원 정도? 그거 받고 하루에 몇 번씩 1500m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리장성도 짓는 사람인데 이걸 못할까? 대단한 파워입니다. 그리고 음식 이제 식당에서는 채소나 음식 재료를 또 가지고 올라와요. 올라오고 음식 쓰레기를 또 가지고 내려갑니다. 버릴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큰돈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참 복된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태산에서 이제 그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아름다운 그 절경은 보지를 못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케이블카를 다시 타고 700고지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선 대절한 자가용을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냇가가 넓은 냇물이 흐르는데 양쪽 산에 똑같은 나무가 울창하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게 뭔가 했더니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저게 뭐야 했더니 바이송, 백송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한약재라는 것은요 어떤 식물이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독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백송은 독성이 없거든요. 아주 길고 높아요. 키도 참 높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호랑가시나무, 쉽게 말한다면은 크리스마스 추리죠. 크리스마스 추리.
쓰이는 건데 이 작은 게 아니에요. 뭐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 있어요. 아주 군락을 양쪽 산에 그 가운데는 냇물이고 양쪽 산에 질비합니다. 백송이. 그걸 보고 이제 그 백송에 대한 공부를 또 많이 거기서 했습니다. 그 이제 또 다른 지역을 이제 운남성 요새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쿠데타라고 할까요? 군부에 의해서 몇백 명이 지금 벌써 사살됐다고 하는데 그 미얀마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참 심성이 좋습니다. 미얀마는 내가 가진 않았지만 중국이 운남성 지금 오늘날 국토를 넓힐 때 미얀마로부터 빼앗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국토로 만들어 버려서 그 운남성 가장 남쪽 지역은 중국 국토로 되어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3200에서 약 3400고지에 마을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 3000m 고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원래는 갔는데 그래서 이제 미얀마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미얀마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올 수가 있냐. 같은 동족이고 마을 같은 아는 사람들인데 국경선을 잘라가지고 중국 쪽에 살고 있는 미얀마 사람, 그 다음 저쪽은 진짜 미얀마 사람. 근데 거기에는 이제 통행하는 길목이 있는데 뭐 여권도 필요 없답니다. 그냥 말만 하면은 들어가서 놀다가 다시 나가도 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도 나는 거기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도라는 데 많이 우리 한국 사람이 맨 처음에 건너갔던 데가 인천이나 이런 데서 가장 가까운 데가 청도거든요. 배를 타고 먼저 그리 들어갔습니다. 청도는 한여름철에 한번 가가지고 바가지를 쓸 때까지 바가지 썼는데 여름철에는 그 근처에 바닷가 해수욕장도 있고 바닷가가 있다 보니까 호텔이 미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호텔비가 북경의 호텔비는 저리 가라 해요. 엄청 비싸고 시내에서 한국인이 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치찌개 같은 거 그 해 주거든요. 그때 한국에서는 김치찌개가 한 5,000원 갔을 때 거기서는 7,000원, 8,000원, 10,000원 그래요. 더 비싸요 오히려. 물가가 워낙 비싸졌어요. 산독에 살고 있는 청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는 너무 이제 오염됐다, 복잡하니 저쪽 좀 몇 킬로인가? 하여튼 가면 위해 우리말로는 그쪽 말로 위하이라는 도시가 살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아파트를 살려면 거기서 사서 사는 것이 노후에는 굉장히 좋다. 그런 이야기도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거기에는 청도에 가면은 바닷가에 쓰다 버린 군함이 또 있어요. 구경하라고 군함이 있고 중국 군함이죠.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참 볼만해요. 볼만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서 거기는 노산이 있습니다. 노산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식물들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식물들이 많아요. 온대계절풍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계절풍에 따라서 비슷한 식물들이 자라거든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바기오인가요?
1400m인가 1300m 고지부터는 열대식물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온대 계절풍의 식물들, 소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라요. 거기는. 마찬가지로 고지에 따라서, 산의 고지에 따라서 자생하는 식물들이 다 달라요. 기후에 따라서 열대에 살지 못하는 것들은 높은 산에 가서 자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청도도 그런 것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양은 이제 상당히 북쪽이죠. 신의주하고 마주보고 있고, 중국의 단양과 신의주까지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6.25 때 중간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끊어진 다리를 그냥 볼성사납게 그냥 놔둬버렸어요. 놔두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다리가 만들어져서 북한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데가 단양입니다. 바로 그 앞에가 신의주니까요. 단양은 약재, 북한에서 나오는 약재들이란 약재는 단양에 다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야생 상황버섯, 그건 북한 사람들이 캐낸 상황버섯인데, 그것 구하려면은 단양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단양에 가서 상황버섯 구하려고 갔던 길에 이것저것 구경도 좀 했는데, 중국 돈으로 80원인가 100원을 주면은 중국인들이 운전하는 배가 있어요. 보트. 8명까지인가 6명까지 탈 수 있는 보트인데, 탔죠. 한번 타고 구경을 했는데 돈을 100원인가 200원 더 주면은 신의주 가까이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압록강 물이거든요. 압록강 물 반절을 딱 잘라서 이쪽으로는, 단양 쪽으로는 중국 땅이고, 반절 저쪽으로는 그게 북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은 그 보트가 북한 땅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가요. 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뭐 의류 옷이라든지 있으면은 자기한테 주라고, 자기가 전달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구호물자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경 자체가 없어졌어요, 거기는. 그래서 돈을 200원 더 주고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의주 강변으로 가까이 갔더니 뭐 해군들도 나와서 배 위에 서 있고, 그 다음 북한 주민들이 낮에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낚시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물끄러미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소리를 쳤더니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동포애라는 것을 거기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서 손은 못 잡아보는데 한 10m, 20m까지는 가까이 가서 구경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단양에서 가까운 데가 이제 연변 시장인데, 연변의 시장에 가면은 약재상이 있어요. 질비해요. 3층인가 그러는데 전부가 약재상이에요. 거기에서 북쪽 지방에서 나오는 약재들은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그리고 단양은 북한 쪽에서 들어오는 약재는 거기서 삽니다. 싸죠. 근데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 중국은 한 근, 두 근 할 때 우리나라는 한 근에 600g이잖아요. 중국은 한 근이 500g입니다. 그래서 500g씩 상황이 이렇게 싸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닐봉지에 500g씩. 그런데 그게 이제 따이공이라 해서 이제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통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상황버섯은. 500g짜리 3개인가 4개밖에는 1인당 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1톤 이상을 사놓고 한 500kg 가까이는 가지고 왔는데 그 10년이 훨씬 넘었네 벌써. 한 500kg는 지금 단양의 아파트 지하 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초나 이런 것이 각 지방에서 나오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직접 해보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공부도 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거, 중의대에서 배우는 약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0년이 훨씬 넘었죠. 중국 들어갔던 그 시절이. 그래 지금까지도 연구소는 운영이 되고 있고 북경에는 화장품 공장이 있습니다. 주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벌크로 보낸 거를 한국어라이 한국에서 온 화장품이다 해가지고 소분화해서 판매를 하면은 한국 제품이라는 것을 믿고 써줍니다. 중국 사람은 절대 중국 제품 안 삽니다. 자기들이 만든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국 제품은 가장 잘 팔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중국을 거의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 처자식한테 사업을 물려주고 목회일에다가 힘쓰다 보니까 그냥 필요하면 전화한다든지 아들, 딸이 들어갑니다.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들어가서 내 대신 일을 처리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순서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연길에 갔더니 거기에 제가 왔다는 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벌써 북경의 공산당 측에서 연결 다 해줘요. 북경의 공산당 간부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 맨 위에 있는 간부들은 대부분이 일을 어디서 하냐면은 자금성 안에 있어요. 어디 따로 북경 시내에 빌딩이 있어서 중앙정부가 우리는 있잖아요. 정부 그 과천에 있는 청사라든지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 건물이 빌딩이 지어져 있지만 중국의 중요한 부서는 대부분이 자금성 안에 옛날 구식으로 지어놓은 그 방 하나하나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성 안에.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간부들하고 또 즉공당이라는 또 당이 하나 있어요. 즉공당도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간부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 전화 한 통이면은 성장부터 총출동이 됩니다. 연길에 있을 때 전화를 받고 누가 왔냐면은 공군 기지가 거기가 있어요. 공군 기지. 그러니까 공군 장성들이 온 거예요. 저녁에 식사나 하자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거기는 노래방 하면은 춤까지 출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식사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장성급들은 부위까지 같이 와서 춤을 그렇게 추더라고요. 나야 그 춤 실력이 없으니까 구경만 하고 있고 노래를 부르는데 중국 노래 이게 노래방에 이게 중국 글씨가 밑에 나오고 제가 음악 전공이라 곡 한 번만 들으면 금방 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사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하고 즐겁게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음식이 딱 나왔는데 이 동북 삼성에서 만드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옥수수 음식이 많아요. 거기는 기차를 타고 수십 킬로를 가도 이 옥수수 밭이 끝이 안 나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히 옥수수 요리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딱 나를 째려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나를 보고 있어, 나를. 그래서 훈제한 새입니다. 그 막
눈 멀뚱멀뚱 부리를 보고 내 눈을 쳐다보는 이거 먹을 수가 있어야죠. 이게 무슨 요리냐 그랬더니 비둘기 요리라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일주일은 잘 견뎌요. 중국 음식을. 잘 견디는데 일주일 지나면은 김치 생각나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북경에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아파트 지키는 조선족 아줌마한테 이야기해서 거기에 왕진 같으면, 중국의 왕진 같으면 시장에서 한국인이 김치를 만들어서 팔아요. 한국인이. 그거 좀 사서 보내달라고. 직접 가지고 가도 되고 보내달라고 해서 김치는 꼭 먹어야 돼요. 여기서 안 먹던 김치 거기서는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음식 전체가 물로 삶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 기름으로 튀깁니다. 기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왜 이들 중국인들은 기름으로만, 즉 식용유죠. 오늘날 우리나라. 식용유로 이렇게 튀겨서 또 식용으로 또 삶는 것을. 왜 이렇게 먹을까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마시는 물은 석회질이 많아요. 연변에서도 길림 쪽으로 가면은 물이 우리나라 물하고 좀 비슷하고 단독만 해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압록강에서 나오는 물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하고 비슷한데 거기를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석회질이 너무 많아요. 북경도 그래요. 그래서 수돗물로 밥을 지을 경우 쌀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수돗물을 부어서 밥을 딱 해놓고 뚜껑을 열고 보면 위에가 하얗게 깔려요. 그게 석회입니다. 그러니 이 석회질 많은 물들을 먹다 보니까 이게 장벽에 붙을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 대장 벽에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석회질이. 이것을 씻어내는 게 아마 내 알기로는 기름 같아요. 그래서 기름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고 차를 즐겨 먹는 이유도 그게 다 씻어내려고 하는 거. 여기에서 연유된 거 아니냐. 또 하나 중국 사람들은 특유의 그 아주 거약한 냄새가, 비행기를 한번 타보세요. 중국 비행기 타면은 못 견딥니다, 냄새. 그리고 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비누를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을 때 거품이 나질 않아요. 바로 씻겨져 나가버리면 때가 녹을 시간도 없이 비누 거품도 안 나오고 그냥 씻겨져 나가고 때는 그대로 있어요. 석회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클렌징 수더라든지 제가 만든 샴푸는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잘 만들어진 이유가 석회질이 아무리 많아도 거품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한국에 쓰는 거고 똑같아요. 때도 잘 지워지고. 그러니까 중국 거 쓸 수가 없어요. 석회질 다 막아주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기름에다 이렇게 삶고 튀기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광동성에는 제가 화장품 공장을 하기 위해서 한 3년간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공장 자기들이 지어놓은 거 겉모습만 보여주고 기계만 들어앉히면 이제 화장품 공장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이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 왜냐면 다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공조시설이라고 있어요. 공조시설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기계가 들어오면 되거든요. 유화기, 교반기 다 들어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자 해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서 3년간 그렇게 한국에 있는 공조시설업자 다 들어오라 해서 견적 내라. 그 다음에 유화기 같은 경우 들어오라 해가지고 견적을 내라. 그래서 다 소개해주고 나면 발로 찹니다. 기술을 뺏어요. 정보를 뺏고 빠이빠이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광동성.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에는 호텔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참 대접을 잘합니다. 그 호텔 음식 중에는 이제 광동성은 이제 바닷가에서 나오는 해산물이 풍부해요. 해산물이.
오늘날 우리 해변에 바닷가에 잡히는 꽃게 있죠, 꽃게. 우리는 삶아서 먹잖아요. 그렇죠? 맛있어요. 근데 거기는 꽃게가 나왔는데 빨개요. 그래서 난 삶아서 나온 줄 알았어요. 빨가니까. 그런데 먹었더니 맛이 전혀 꽃게 맛이 아니에요. 별로 맛도 없고, 봤더니 기름으로 튀긴 것도 아니고, 기름 속에서 삶아버린 거예요. 쪄버린 거예요. 기름 속에서. 그러니까 해산물도 전부 기름으로 옵니다. 기름으로. 와, 못 견디겠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우리가 만두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만두는요, 속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뭔 말이냐, 말 그대로 밀가루밖에 없어요. 밀가루로 만든 것, 이것이 만두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두는 그 안에 속이 있잖아요. 다 집어넣잖아요. 재료를. 근데 그것을 중국에서는 빠오즈, 포자라고 합니다. 포자. 근데 우리나라는 만두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만두는 있어요. 근데 뭐냐, 이것은 순수히 밀가루 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 근데 이제 만두는 이제 거기서 실컷 먹었죠. 빠오즈, 포자. 호텔에서도 만두가 됐든 빠오즈가 됐든 다 나오니까 밥 대신 계속 그것만 먹고 막 그냥 기름 천지기 때문에 가지고 온 김치 없으면 못 먹어요. 이렇게 고생을 좀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홍콩도 그 광동성에서 심천하고 붙어 있거든요. 심천에서 넘어갈 때 하이관, 세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권 조사를 받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합쳐버렸으니까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때 중국인들도 홍콩 가려면은 여권 없으면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홍콩 여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으니까. 홍콩에 들어갔다 오면 다시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철저히 검사합니다. 근데 홍콩은 명품관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 보면은 양쪽으로 패션 할 것 없이 명품이 쫙 있는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런 홍콩 이야기는 이거 하나만 있겠습니까? 많아요. 많은데. 아무튼 놀러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가서 먹는 것 먹으면서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식물은 이름을 낱낱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한들 잘 모르실 것 같고 해서 생략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 알고 계셔야 할 게, 북경이 우리나라 서울보다 좀 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쪽에 있어요. 북경이 서북쪽에. 북경에 오늘 비가 온다. 그 다음 날이면 서울에 반드시 비가 옵니다. 북경에 오늘 눈이 왔다. 그 다음 날이면 반드시 우리나라 눈이 옵니다. 북경에 오늘 황사, 먼지, 미세먼지가 쫙 끼었다. 다음날 100% 서울이 미세먼지로 뒤덮입니다.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살 길이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화석연료를 쓰거든요. 석탄 이런 걸 많이 써요. 공장도 그걸 많이 쓰지. 집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석탄을. 그리고 몽골 쪽에서 불어오는 황사 먼지, 이것이 또 섞어집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것이지. 한 번은 서울에서 난리가 났어요. 딱 보니까 이 미세먼지 잡으려니까 서울에 오래된 트럭은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막고 난리가 나고, 이부제로 차 운행하자. 왜? 차 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난리를 치길래 내가 막 뭐라고 그래서, 아니다, 중국에서 온 것이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온다는 거 누구든지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막 부러지졌죠. 근데 이제 요 근래 와서는 중국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중국에서 발뺌을 하니까 위성을 띄우려고 하잖아요. 인공위성을. 그래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을 전문적으로
증거를 잡아서 내밀라고 하는데 중국은 언제나 뭔 핑계를 대든지 꼬리 뺍니다.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고 딱 잡았대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중국이 볼 때는 우리나라를 약소국가로 보고 얕잡아 보는 게 있어요. 굉장히 얕잡아 봅니다. 너희 한국은 우리 중국 아니면 죽는다 이거죠. 근데 일부 일리가 있는 게 우리 식당이나 집에 있는 반찬 60, 70% 이상은 중국 겁니다. 중국이 그 수출 안 해버리면 한꺼번에 먹는 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중국에서 음식을 재료를 반찬 재료를 딱 끊어버리잖아요. 갑자기 끊어버리면은 우리는 어디서 그걸 먹어요? 중국에서 싸다 해가지고 수입했던 것이 지금 농촌 다 망가졌잖아요. 안 하잖아요. 반농사.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는 먹을 거 없어지는 겁니다. 사드 보복이 그런 거예요. 다. 중국에서 수출 안 하면 우리는 먹을 거 굶고 있어야 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이제 두고 보세요. 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코끼리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국가 자체가. 국군이 지금 막 풍성해질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1등이다, 무엇이다, K방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국군이 융성할 때인데 더욱더 융성해서 빨리 우리는 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강대국이 되면은 함부로 못해요.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미사일도 개발해야 되고 지금 뭐 전투기도 곧 출시한다는데 전투기도 좋은 걸로 만들고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북한에 핵이 있는 상 우리도 핵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전쟁하자는 뜻이 아니라 핵을 갖고 있으면 중국도 우리 무시를 못하거든요.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어서 무시당하지 않고 1대1 맞대응을 해서 야 미세먼지 너희 나라에서 날아온 거야. 당장 석탄 쓰지 마. 그러고 쓰려면은 굴뚝에다가 석탄 미세먼지 제거하는 장치를 해. 제거하는 게 있어요. 굴뚝에다 설치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 오지 마. 우리 이런 거 너희들 거래 끊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호주가 중국하고 무역, 그러니까 중국하고 단교하니까 대부분 무역 보복을 해버리죠. 호주 소고기를 수입 안 해버리잖아요. 중국에서. 그런데 끄떡도 안 해버리니까 중국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올겨울에. 왜? 호주 석탄이 안 들어오니까 석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 난방을.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을 못해요. 오히려 중국이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미국의 억제이고 미국이 옥제이니까 히토류 안 보낸다. 이게 재미를 붙인 거지 중국이. 그래 미국이 히토류 우리나라 생산하겠다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러한 뭔가 우리도 무기가 없으면은 중국한테 당하는데 히토류라든지 석탄 갖고는 우리가 버티질 못하잖아요. 이러한 어떠한 무역으로 보복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중국에서 많이 수입했으니까. 그러다 무엇로 해야 하느냐. 막강한 군사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핵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핵 우산 아래에 미국 보호를 받고 있는데 끄떡도 안 해요. 그거 중국이. 어차피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거 아는데요.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그래서 간본다고 할까요? 막 해군은 우리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찝쩍거리고 들어옵니다. 영해를 침범해서 우리 쪽으로 와요.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막강하고 모든 면에서 무역이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이제 널리 알려지고
전 세계 민주국가가 대한민국을 지지해 준다면 그나마라도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선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국민 1인 소득이 뭐 지금 3만 몇 달러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5만 불, 6만 불까지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가장 강대한 부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민주주의로서는 최고로 앞서가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은 우리 거래처, 우리 코스 거래처와 함께 나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동시에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 해도 걸리는 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단단히 착용을 하시고 사람 많은 데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지 마시고 항상 거리관계를 두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백신이 있어도 치료제 있어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